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휴일을 거쳤는데도 1,100명대입니다. 코로나 상황 오늘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신규 확진자 새벽 0시 기준으로 해서 네. 1,100명. 이게 월요일 기준으로 해서 네. 지금 가장 많다면서요? 월요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숫자고요. 월요일 발표는 일요일 확진자들입니다. 네. 일요일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긴 건 최초고요. 또 하나의 최초가 있는데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1,000명대가 닷새 동안 이어진 게 최장이었어요. 근데 이번 엿새째 1,000명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1,000명대가 이제 일주일 가까이 간 내일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1,000명대일 가능성 높다고 하니까요. 지금 걱정인 상황입니다. 자, 정부도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했는지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1.2 정도의 감염체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재산회수가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질병청에서 발표한 것처럼 한 2, 3주 내에 한 2,000명에서 그 이후에 뭐 3,000, 4,000, 5,000까지도 계속 커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변이의 증가 속도, 특히 그중에서도 구성 내역에 있어서 델타 변이의 확산 속도가 좀 빠릅니다. 현재 전체 한 10% 정도에서 델타 변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매주 약 한 2배 가까이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도 언급했는데 델타 변이가 알파 변이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 이게 어떤 네.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알파가 주종이 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의 3분의 1 정도는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자들인데 네. 이 중에 알파가 우세종이었는데 델타가 알파보다 2배 더 많이 확진이 나오니까 아직은 우세종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이 방역당국이 얘기한 바 지난주에 한 달 후 정도 8월에는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이다. 우세종이 돼가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델타 변이 확산이 아주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방금 전에 그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 상황이 우려되는 상황은 3,000, 4,000, 5,000명까지도 높아질 신규 수 있다. 확진자 네.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2주 안에 못 막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뜻인가요?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뭐 이제 정재훈 교수나 이재갑 교수 등 얘기가 동일한데 네. 2주 동안 지금 4단계 최고 단계지 않습니까? 네. 최대한 억누르고 지금 꺾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2,000명 이상, 뭐 7월 말이 2,000명이면요. 그 다음에는 5,000명, 10,000명도 갈 수 있는데 분기점이라는 거죠. 근데 꺾는다는 표현이 우리가 과거처럼 몇 주 전으로 돌아가서 500명대 아래로 누르는 게 아니라 2주 뒤에 지금 정도 수준, 1,000명 초반대만 유지할 수 있으면 성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4단계를 해도 그 정도라는 거죠? 4단계로 최대한 억눌러도 지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면 성공이다. 사실은 뭐 반의 반 정도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수학적 모델링 얘기를 어제도 했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수학적 모델링으로 최선의 효과 9월 말 정도에는 200명대까지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몇 차례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이제 4단계로 바뀌게 네. 됐죠. 이제 뭐가 오늘부터입니다. 바뀌는지요? 네, 오늘부터인데 낮에는 4명이 모일 수 있어요. 네. 기존과 같아요.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3명 이상은 안 되는 거고요.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밤 10시까지 식당, 카페, PC방, 뭐 헬스클럽 등 이 영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2명 이외에 모일 수 있는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동거가족. 네, 동거가족. 예, 직계 가족은 안 되는 거고요. 같은 주소지에 사는 동거가족인데 부부가 주말 부부라 주소지가 다르다. 그럼 만나게 해줘야죠. 혹은 자녀가 기숙사 생활하기 때문에 주소지가 다르지만 그것도 마찬가지고. 예,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동거가족으로 요 정도는 봐줍니다. 그래서 뭐 4인 가족이면 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 직계가족이라고 증명해도 안 되고 동거가족임을 증명하고 모일 수는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뭐 맞벌이 부부들의 돌봄 서비스 문제인데 긴급 돌봄은 지원이 되고요. 네. 또 이제 아이가 있는 경우에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에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돌봄 역할을 해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가족 수가 조금 추가돼도 예외 조항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나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지하철에 타는 탑승인은 제한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택시는 근데 명수를 제한해요. 택시 명수는 제한을 하는데 네.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경우가 다른 것이 3명이 택시를 탑승하고 같은 직장 동료들이 귀가를 한다. 집에 간다. 집이 같은 방향이에요. 네. 그럼 이거는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네. 이건 집에 가는 길이니까 사실 지하철 대중교통과 똑같은 개념이죠. 네. 그런데 3명이 타고 퇴근 이후에 저녁에 무슨 이제 뭐 놀러 간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집 안에 몇 명이 모였는지는 방문해 보기 전에 알 수 없듯이 네. 택시에 3명이 탔는데 퇴근인지 술 먹으러 가는지. 뭐 다른 뭐 회식을 하러 갔는지 이건 확인이 불가한 거죠, 사실은. 뭐 택시 기사분이 혹시라도 뭐 듣고 신고하면 모를까 이건 적발은 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자, 지금 뭐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경제가 좀 풀어지나 좀 네.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4단계 강화되면서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속상하고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자영업자들한테만 이렇게 책임 2인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영업 제한이 아니라 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사를 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한두 사람이라도 오면 그걸 또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문을 또 열어봤자 이거 뭐 전기세도 안 나오니까 손해만 보니까 닫아야 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공교롭게도 4차 대유행 시기가 네. 국회에서 2차 추경 얘기하다가 이제 그렇습니다. 전 국민 뭐 재난지원금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와중에 지금 대유행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 재난지원금 용도를 어떻게 좀 변경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터진 게 뭐냐면 이 지금 4단계에서는 영업 제한이 강력하게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지금 타격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2주 더 연장될 가능성 봐야 되고요. 짧고 굵게 끝나기를 모두 바라지만 어찌 손실보상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원돼야 되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33조 원이 2차 추경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 제일 큰 게 지금 전 국민에게 주느냐, 80%만 주느냐, 재난지원금, 위로금조가 있고요. 또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이 있는데 3조 원을 약간 웃돌아요. 그리고 그동안 많았던 게 이제 신용카드 캐시백 얘기도 여기서 논란을 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건 10조가 넘게 잡혀 있어요. 긴급재난지원금하고 묶어서. 그런데 지금 손실보상을 해주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6천억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어떤 문제가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냐면 사실 심경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근데 손실보상금은 추경에 6천억밖에 안 잡혀 있는데 이게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은 없으니까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건 홍남기 부총리 생각이고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논의할 수 있습니다. 33조를 이제 어떻게 재편성할 거냐. 사실은 이 33조의 세부 항목이 잡힐 때는 이 4단계에 갈 것은 몰랐던 몰랐죠. 때고요. 1,000명 넘을 것도 생각도 못할 때였거든요. 오히려 터널을 벗어나면서 추석 무렵에 조금 내수 경기를 진작해보자는 의미였는데 내수 경기 진작은 지금커녕 이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더 긴급한 문제로 지금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의 논의와 그리고 이제 기재부에서의 좀 전향적인 판단 기다려봐야겠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올해는 못 드리고 이 예산 항목이 너무 작게 배정돼 있어서 내년 예산에서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중인데 이야기가 오늘 좀 늦추겠다. 논란이 됐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제 어려움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인데 주말에 봤더니 주말 상황에서 수도권은 그 술집 같은데 좀 밤에 네. 좀 한산했나 본데 맞습니다. 비수도권은 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수도권에서도 서울에서도 좀 젊은이들이 모인 모습이 일부 보였는데 네. 기존 다른 주와 비교했을 땐 대부분은 한산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게 예. 그러면 어젯밤 상황인가요? 거리도 그렇고 체감이 됩니다. 네. 사실은 1,000명을 돌파하면서부터 서울 시민들이 수도권 주민들이 네. 상당히 좀 한산해졌고 네. 모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실외에서나 실내에서나.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원도, 제주도, 부산 주로 관광지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관광지들은 관광객들이 지금 상당히 몰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4단계가 아니잖아요. 모두 네. 다. 영업시간 제한 없고요. 이 집합도 자유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야까지 술을 마시는 이 많은 관광객들의 모습이 보였고 뭐 거리두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공항 같은 데는 사람이 동시에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거리두기나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져서 지금 딱 이게 어떤 증거로 나타나냐면 1,000명 초기 넘겼을 때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 81%였어요. 네. 75%로 떨어지다가 오늘 발표에서는 비수도권의 비중이 27%입니다. 그러니까 비수도권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델타 변이를 포함해서 이 확산이
지역으로 비수도권으로 퍼져나가는 추세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면 그 비수도권에 있는 자치단체들은 자치단체들이 좀 더 네. 선제적으로 하는 곳은 좀 강력하게 막고 올리고 있습니다. 아닌 곳은 조금 놔두면서 지역 경제 살고 이렇게 전략을 택하고 있는 그렇기는 상황인가 보네요. 한데 지금 부산의 유흥업소 19군데로 퍼졌습니다. 네. 부산은 2단계로 됐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보면 통영은 2단계가 됐어요. 경남도 이번 주 2단계 되고 강원도라든가 아까 제주 다 2단계로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지자체가 올리는 관광지가 많은데 네. 수도권은 4단계잖아요. 4단계와 2단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8명이 모입니다. 4단계에서는 낮에는 4명,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업시간도 2단계는 자정까지예요. 수도권이 원래 2단계였다가 4단계로 지금 격상한 거거든요. 이런 차이들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원정 유흥이나 충남도도 지금 2단계로 올렸는데 충남도는 확진자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수도권에서의 풍선 효과 때문에 2단계로 격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수도권도 지금 2단계로 올렸지만 효과가 있을 것인가는 조금 지켜봐야 그리고 되고요. 짧게 하나만 네. 보죠. 백신 접종 오늘부터 네. 이제 55세 이상 50대 그렇습니다. 분들 사전 예약 받는데 이게 인터넷 사이트가 먹통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대상이에요. 만 55세거든요. 이미 맞으셨잖아요. 안 맞았습니다. 안 네네네. 맞으셨나요? 이 자녀 백신을 못 찾아서 못 맞았고요. 오늘 신청하는 이제 나이대가 딱 됐는데 새벽에는 먹통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약간 화가 난 게 다 자녀분들이 많이 광클릭이라고 하죠. 그럼 왜 화를 내세요? 아니 저희 자녀들은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광클릭을 해서 부모들의 이제 백신 접종을 많이 예약을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랜선, 효자, 효녀 얘기가 지금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낮에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지금 만 55세에서 59세까지 우리 대상 지금 종료됐습니다. 뭐냐면 백신이 소진됐어요. 일시 중단이죠? 일시 중단입니다. 네. 일시 중단이고 백신 물량이 확보되면 다시 접종이 예약이 재개되는데 지금은 일단 예약이 막힌 것이 쭉 진행이 되다가 날짜 예약에서 가능한 날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가 예약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일시 중단돼 있고 이게 언제 열릴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씩은 차질이 있는데 방역 당국의 입장은 3분기에 화이자 모더나가 많이 들어오지만 이게 주로 8, 9월에 몰리면서 7월은 약간의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정부가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게 네. 이번에 코로나 그 신규 확진자 확 늘어날 때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너무 백신이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마음을 네. 먹는 순간 네.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 방역. 특히 이제 예.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좀 더 경각심을 높이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 알아봤고요. 최영일 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